민주당 얘기해 볼까요? 우상호 새 비대위원장. 지금 어제 공교롭게도 이준석 대표 간담회한 날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간담했는데요. 수박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요즘 수박이 비싸서 그럴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수박이 뭡니까 수박?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한나라당이라는 소리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같은 당 구성원한테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심지어 공당의 대표를 우리 당의 대표를 하신 분한테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자기 모멸 아닙니까? 이 특정 과일에 관한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당에 해가 되는 그런 발언들을 함부로 이렇게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회의원 수준들 떨어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조심들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수박 제철 과일이긴 합니다. 왜 수박이 일단 무슨 뜻이고 수박 금지령을 왜 지금 꺼내든 겁니까? 그러니까 우상호 대책위원장이 말했듯이 비대위원장 말했듯이 수박은 겉은 푸른데 속은 빨개서 겉으로는 민주당이지만 안에는 빨간 보수 성향이 있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다면은 이재명 의원 지지사에서는 의원을 지지 않는 겉과 이재명 의원을 지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민주당 안에 있는 보수 인사.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계를 여기서 또 꼭 집어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우상호 그 비대위원장이 지금 심기가 불편하죠. 민주당이 뭐 대통령 선거 졌죠, 보궐선거 졌죠, 한 데다가 당내도 또 간단치 않고 얼마 전까 박지원 또 그 혁신위원장이 대책위원장이 운동권들 다 나가라. 그래서 본인이 또 꽉 저격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주 강한 어조로, 아주 강경한 말로 이게 당을 수습할 필요가 있어서 수박이라는 단어 쓰죠. 금기어. 금지어 이거 정말 게임할 때나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아주 강하게 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과거에도 원내대표 때 쓸데없는 발언하는 의원들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고 이제 과거에 본인이 했던 얘기를 했어요. 감정을 건드리는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비대위가 정리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 제도, 정책, 노선 비전에서 활발한 토론은 그러나 보장할 예정이다. 그래서 문을 열어놨죠. 수박 발언 금지령을 내렸다는 것은 장유민 변호사님, 뭔가 배경, 이유, 발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수박이란 용어를 쓰면서 상호 간에 공격을 하는 게 민주당 확장성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용어를 당원들만 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직 의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본인의 SNS 등에 올렸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 3선 중진, 이번 6일 지방선거를 치를 때 전략공천위원장직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지난 12일에 본인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수박 정말 맛있네요. 여름엔 역시 수박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수박을 여름에 먹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본인이 6일 지방선거에 패배한 이후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한 것에 대해서 공개 저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의 지지층들이 뭐 의원실 그리고 SNS상에 굉장히 이원욱 의원을 공격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던 겁니다. 그것을 재차 저격하는 성격이 분명히 있었던 건데 이렇게 당원들뿐만 아니라 현직 그것도 중진의 의원이 이 수박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고 공개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 비대위 지도부가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민주당의 수박이 되겠다. 2일날 SNS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수박 맛있다. 여름에 역시 수박 최고야. 이러다 보니까 최정화 기자님, 김남국 의원과 설전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자면요. 그럴까요? 일단 철험회 구성원입니다. 이 철험회가 민주당 내 초선의원 이 모임이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경 초선이죠, 강경. 네, 그렇습니다. 강경 이 초선 의원들 모임의 구성원이자 또 친이재명계로 또 불리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11일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국민에게 이 시비를 걸듯이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려서 일부러 화를 유발하는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조롱과 비아냥으로는 건강한 지지 문화를 만들지 못한다. 이원욱 의원님의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작심 비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원욱
의원도 절대 네. 참지 않습니다. 같은 날인데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김 의원을 향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이 수박이라고 조롱하는 분들에게 먼저 글을 올리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요.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자들이 나를 수박이라고 하니까 뭐 나는 필요하다며 한여름에 국민이 원하는 그 시원한 대표 수박이 되겠다라고 말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철험에는 왜 해산을 안 하냐. 나는 이 철험의 해산을 권유한다라고 받아쳤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김남국 의원이 다음 날이죠. 12일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 지금까지 이 개파 정치로 천수를 누렸던 분들이 천수를 노래요. 느닷없이 개파 해체를 선언하고 영구처럼 개파 없다 이렇게 얘기를 와. 하며 개파 정치 문화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냐라고 묻고 싶다. 네. 이 잘못된 개파 정치에 대한 반성은 어디에도 없다. 도둑이 선량한 시민에게 도둑 잡아라라고 얘기하는 꼴이다. 도둑? 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에 이원욱 의원이 또 재차 또 그래 점입 네. 가경이네요 진짜. 또 와, 재차 대박 올렸습니다. 사건네. 예, 생뚱맞다고 하시는데 지금 정치 훌리건 등이 이 공격 원인이 개파 문제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모든 개파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하, 참 점입 가경입니다. 같은 당 의원끼리 수박, 이건 진짜 귀엽네요. 애교. 도둑, 또 뭐 천수를 들였다. 정치 훌리건. 막 용어가 그냥 살벌합니다. 이걸 바라보는 5선의 중진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도둑이고 누가 시민이라는 건가요? 참 언뜻 생각할 때 상당히 동료 의원, 어쩌면 선배 의원일 텐데 예. 그걸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시민을 오히려 뒤집어 씌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적절치 않다. 물론 이원욱 의원도 네. 훌리건이라는 표현도 적절치는 않죠. 그냥 뭐 흔히 쓰는 강성 지지자, 좀 일탈한 지지자 이 정도로 표현하면 어땠을까 난 싶습니다. 대화 내용이 좀 쪼잔해 보이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의 대화치고는 좀 찌질해 보이고 두 사람 좀 뭐라고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정근 평론가님, 이상민 의원의 표현도 뭐 시중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방송이 제가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어쨌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진짜? 지금 이 상황이 사실상 70년대와 너무 다르다. 70년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파, 구파, 주류, 비주류. 그런데 지금은 난인구 백바지 사건 아시죠? 민주당 내에서 네네, 그렇죠. 서로 뭐 부르는 이름이 그걸 벗어나서 이제 수박, 도둑, 훌리건까지 갑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이렇게 상징어를 하나 딱 쓰면 선명해지네요. 선명해지죠. 우리 편을 결집시키고 아주 치열하게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의 어떤 상징어를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으냐면 절대 협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왜? 수박이에요. 다 무조건. 상대방과 상대방을 인정을 해서 뭔가 협상을 하고 타협을 보면 수박이 돼요. 겉으로는 거봐라. 겉으로는 뭐 우리 당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저쪽 당이니까 이렇게 협상을 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강경할 수밖에 없어. 계속 모든 정치가 강경할 수밖에 없고 어허. 그러면 협상, 협치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사실 궁극적으로는 투표도 인정을 못하고 다 총들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못하게 만드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일이 복잡하게 돼가고 있어요, 민주당 상황이.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민주당 내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 특히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게 막 문제가 됐는데 이재명 의원이 좀 자제하라 했는데 그럼 좀 자제가 좀 사그라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앞서 이재명 의원이 지지자들이 보내는 이른바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 모욕적 언사를 하거나 문자 폭탄을 보내는 행동, 도움은커녕 해가 된다며 자제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와중에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이 최근 SNS를 통해서 문자 폭탄이 아니라 팩스 폭탄을 맞고 있다며 괴로움을 토로하고 나섰습니다. 즉
지방선거 유세를 마치고 의원회관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복각비가 고장나서 문서를 출력할 수 없더라. 알아봤더니 수박들 다 죽어라. 이낙연과 수박들 민주당에서 나가라와 같이 저주의 내용이 담긴 시꺼먼 문서들이 지방선거 기간 내내 사무실 팩스로 날아 들어왔기 때문이더라. 저뿐만 아니라 홍영표, 박광온 등 여러 의원실도 같은 내용의 팩스 수백 장을 받았더라. 의견이 다르면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죽으라는 글을 실제로 보니 기분이 착잡했다고 밝혔습니다. 야, 아직은 점입 가경이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 상황이. 근데 이런 가운데요. 사실 전당대회가 이제 코앞이잖아요. 민주당 상황은. 그런데 3자 공동 불출마론이 제기됐어요. 누가 제기했냐? 이광재 전 의원이 인터뷰에서 누구? 이재명, 홍영표, 전해철, 아예 이 세 사람 전당대회 안 나간다고 선언하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일단 관련해서. 해당 인물들은 이 주장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조응천 얘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광재 전 의원이 인터뷰에서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 세 이번 전대 나오지 마라. 출마하지 마라. 정말 100% 공감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안 나오시면 전대 룰 개정 가지고 이렇게 막 골치 아플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다 그분들 나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국민 여론이 거의 1등이거든요. 그건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는 1등이고 네. 전 국민으로 넓혔을 때는 예, 예.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가 과반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근데 이걸 이재명 의원 측에서 받아들일까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실 이광재 전 의원이 제시하는 부분 뭐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후배들 그리고 신진 정치인에게 길을 터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달에 치러져야 되는 그런 8월 달에 치러져야 되는 전당대회에서 지금 거론한 신인 정치인을 포함한 이런 분들이 이 당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민주당은 이 전당대회에 있어서는 이 당원과 대의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고, 물론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이 선거 책임론과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는 게 맞느냐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 중에 한 명이죠. 3자 공동 불출마론의 이 대상자 중에 한 명, 전해철 의원의 입장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 그 전당대회 도전하실 계획이세요? 예, 고심 중에 있고요.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도 출마도 할 수 있다고 현재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내에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당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오랜 시간을 걸리지 않고 제 의견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과연 진짜 이 고민의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3자 공동 불출마론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또 전당대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또 접어들 것 같은데요.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